혹시 텃밭에 나갔다가 잡초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농사를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허리를 굽혀 1시간 가까이 잡초를 뽑고 일어서는 순간 이미 새싹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손에서 힘이 쭉 빠지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저는 바로 그 해답을 드리러 왔습니다. 초록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텃밭이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 텃밭은 그야말로 잡초 천지였습니다. 감자를 심은 밭도, 대파 고랑도, 쪽파 엽가지도 온통 풀로 뒤덮여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 어제 처리해둔 구역의 잡초들이 하얗게 변하면서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옆에 일부러 그대로 남겨둔 구역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잡초는 작물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억세게 자라납니다. 손으로 일일이 뽑자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농약을 뿌리자니 가족이 먹을 채소에 화학약품을 쓴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단순히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 하나가 아닙니다. 잡초를 죽이고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나아가 작물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대로 돌보는 3가지 전략을 하나로 묶어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채널을 찾아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텃밭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유익한 이야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텃밭을 가꾸시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비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어디서 그렇게 올라오는지 잡초가 작물보다 훨씬 빠르게 밭을 뒤덮습니다.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고 허리와 무릎은 이미 한계를 훌쩍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초제를 뿌리자니 내 가족이 먹을 채소 바로 옆에 화학약품을 쓴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고민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라면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는 가장 오래된 숙제입니다. 오늘 저는 그 숙제를 한 번에 풀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자라난 잡초를 부엌 재료만으로 단 하루 안에 확실히 제거하는 방법. 둘째는 잡초가 애초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근본부터 막는 예방 전략. 그리고 셋째는 잡초를 없앤 뒤 작물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문가처럼 돌보는 관리법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알고 나시면 농약 한 방울 없이도 여러분의 텃밭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핵심 재료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것은 3배 양조식초입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반드시 포장지에 양조식초라고 적혀 있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시중에는 합성식초라고 표기된 제품도 있는데 이것은 발효 과정 없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친환경 텃밭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3배 식초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총산도가 가장 높아서 잡초를 제거하는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초가 어떻게 잡초를 죽이는 것일까요? 원리를 알면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식초 속 초산 성분은 잡초 잎에 닿는 순간 2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공격합니다. 먼저 이 표면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 안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들고 동시에 광합성 과정까지 방해해서 잡초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물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햇볕이 강한 맑은 날, 한낮에 뿌려야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배추의 상에
강한 햇빛이 수분 손실 속도를 몇 배로 끌어올려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빙초산은 잡초를 빠르게 죽이기는 하지만 자연 발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석유 정제 과정에서 만들어진 화학 물질입니다. 친환경 텃밭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발효 양조식초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는 잎과 줄기에 닿는 부분만 태우는 접촉형 방식이라 땅속 뿌리까지는 완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올해 처음 나온 어린 잡초는 한 번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만 뿌리가 깊은 여러 해 살이 잡초는 며칠 뒤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두 번 더 뿌리거나 잡초가 힘없이 시들었을 때를 놓치지 말고 뿌리째 뽑아 주십시오. 약해진 상태일 때는 평소보다 훨씬 수월하게 뽑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팁을 하나 드리자면 15리터 대용량으로 구입하시면 인터넷에서 2만 원 안팎으로 한 시즌을 넉넉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발효 주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에탄올입니다. 95%짜리 발효 주정을 사용하시면 되고 인터넷에서 4리터짜리를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사두시면 수십 번은 넉넉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식초에 이것을 섞는 것일까요? 잡초잎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기름막이 있습니다. 간자, 이 기름막이 비나 이슬을 튕겨내듯 식초도 어느 정도 튕겨내기 때문에 입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게 막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잡초가 비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아무리 좋은 식초를 뿌려도 비옷 위에서 흘러내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정을 섞어주면 이 기름막을 녹여버립니다. 비옷을 벗기는 것이지요. 비옷이 벗겨진 잎에 식초가 직접 닿으니 세포막이 훨씬 빠르게 파괴되고 잡초가 더 확실하게 죽는 것입니다. 농사하실 때 전착제를 따로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정이 바로 그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실제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기에 3배 양조식초 원액을 2리터 넣어 주십시오. 반드시 원액 그대로 넣으셔야 합니다. 물에 희석하면 산도가 떨어져서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 주정을 200배에서 500배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소주잔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잡초 잎 앞뒤와 줄기에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이제 뿌리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4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날이 맑고 햇볕이 강한 날에 뿌리십시오. 둘째, 이슬이 마른 한낮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바람이 심한 날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바람에 날려 옆 작물에 묻으면 작물도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넷째, 비 오기 전에는 절대 뿌리시면 안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이 혼합액은 절대로 작물에 뿌리시면 안 됩니다. 주정은 에탄올이기 때문에 화기 근처에서는 절대 섞지 마시고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하십시오. 식초 냄새는 하루 이틀이면 완전히 날아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잡초를 효과적으로 없애려면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잡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텃밭, 농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요. 한국의 텃밭에서 자주 만나는 잡초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유형마다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일년생 잡초입니다. 발행이, 강아지풀, 쇠비름 같은 종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주로 여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자랍니다. 이 중에서 발행이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뿌리에서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콩과 작물과 함께 경쟁하게 되면 수확량이 무려 6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행히 일년생 잡초는 뿌리가 얕아서 식초를 한 번만 제대로 뿌려주시면 대부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두 번째는 월년생 잡초입니다. 냉이, 뚝새풀, 망초처럼 늦여름에 싹을 틔워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에 폭발적으로 자라는 종류입니다. 문제는 이 잡초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텃밭에 작물을 심으려는 이른 봄이라는 점입니다. 3월이 되면 이들이 꽃을 피우기 전에 먼저 식초를 뿌려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다년생 잡초입니다. 쑥, 질경이, 쇠뜨기가 여기에 해당하며 뿌리가 30cm에서 50cm 깊이까지 뻗어 있어 가장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식초로 잎을 말려 힘을 빼놓은 뒤 이틀에서 사흘 후 잡초가 시들한 상태일 때 뿌리째 뽑아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약해진 상태에서는 뿌리가 흙을 붙잡는 힘도 함께 약해져 있어서 평소보다 훨씬 수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 공통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처리하십시오. 잡초 한 포기가 씨앗을 맺으면 그 자리에서 수천 개의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방치한 잡초 한 포기가 내년 한 해 내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잡초를 근본부터 막는 3가지 예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초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매번 올라올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은 끝이 없습니다. 진짜 편한 텃밭은 예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텃밭 흙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개의 잡초 씨앗이 햇빛과 조건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종자은행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잡초를 뽑아도 끝없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모판 기법입니다. 작물을 심기 2주에서 4주 전에 먼저 밭을 갈아엎고 물을 충분히 뿌려서 잡초 씨앗이 먼저 싹을 틔우도록 유도합니다. 어린 싹이 올라왔을 때 식초를 뿌리거나 호미로 긁어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시즌 동안 잡초 밀도가 최대 40에서 7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경운 멀칭법입니다. 흙을 갈아엎지 않고 골판지나 신문지를 잡초 위에 직접 깔고 그 위에 덧짚을 8cm에서 10cm 두께로 덮어주십시오. 골판지가 빛을 완전히 차단해서 잡초가 광합성을 못하게 만들고 두세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흙의 영양분을 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흙을 갈지 않으면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씨앗이 빛을 만나지 못해 발화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갈면 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씨앗이 깨어납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멀칭입니다. 작물 사이 빈 공간에 흰 클로버를 심어두면 땅을 빽빽하게 덮으면서 잡초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를 없앱니다. 클로버는 뿌리의 공생세균이 공기 중 질소를 땅속에 고정해 주어 천연 비료 역할까지 합니다. 겨울에는 호밀이나 헤어리 배치를 심어 땅을 덮어두었다가 봄에 잘라서 흙에 넣어주시면 잡초도 막고 땅도 살리는 효과를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농약 한 방울 없이도 잡초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잡초를 없앴다고 해서 텃밭 관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잡초와 오랫동안 경쟁하면서 영양분을 빼앗겼던 작물은 반드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챙겨주시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의 수확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작물의 잎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잎은 지금 작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오래된 잎부터 노랗게 변하면서 힘없이 처진다면 질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발효 쌀뜨물이나 콩박 발효액을 물에 희석해서 뿌리 주변에 뿌려주십시오.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타들어가거나 고추나 방울토마토 열매 밑부분이 검게 썩어 들어간다면 칼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계란 껍데기를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잘게 부수어 뿌리 주변에 뿌려주십시오.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천연 칼슘 보충제입니다. 이번에는 농약 없이 만드는 천연 살충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난황류입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에 식용유 60ml를 믹서기로 4분 이상 충분히 갈아주십시오. 완성된 것을 물 20리터에 희석해서 잎 앞뒤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흰가루병의 98%, 진딧물과 응애처럼 여름철 텃밭을 괴롭히는 해충에도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천연 농약입니다. 예방 목적이라면 열흘에서 열나흘마다 한 번씩 뿌려주십시오. 마늘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진 마늘 50g을 물 1리터에 하루 동안 담가두었다가 걸러낸 뒤 50배로 희석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진딧물과 응애를 효과적으로 쫓아주는 천연 방충망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 주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주는 미에, 당충, 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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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에. 마지막,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주시는데 이것이 잡초를 다시 불러들이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밤새 습도가 높아지면 잡초 씨앗이 발아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반드시 오전에 물을 주셔서 낮 동안 흙 표면이 적당히 마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잡초를 없애고 작물을 제대로 돌봐주시면 텃밭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흙이 건강해야 잡초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핵심이 바로 돌려짓기입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작물을 해마다 반복해서 심으면 흙 속 영양이 고갈되고 그 틈을 잡초가 파고듭니다. 잎채소, 열매채소, 뿌리채소, 콩과 작물 순서로 돌려 심어 주십시오. 콩과 작물은 공기 중 질소를 땅속에 고정해 주어 땅을 해마다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흙이 살아있으면 작물이 튼튼해지고 튼튼한 작물은 스스로 잡초와의 경쟁에서 이깁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한 번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배 양조식초와 발효 주정으로 이미 자란 잡초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 둘째는 거진 모판과 무경운 멀칭, 살아있는 덮개 식물로 잡초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것. 셋째는 잎의 신호를 읽고 난황류와 마늘액으로 작물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텃밭은 건강한 먹거리만 주는 곳이 아닙니다. 흙을 만지고 싹이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잡초 때문에 그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시면 여러분의 텃밭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만의 잡초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